어제 치킨 게임을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부부관계 얘기를 못했는데요. 부부관계는요, 평생 매 비둘기 게임이 계속됩니다. 호크 따브 게임이 평생 지속되거든요. 그런데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매가 돼요. 따라서 음양이라고 할 때 남편이 있고 부인, 여자가 있으면요, 이게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매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매가 되면요, 집에서 일하고 애기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부인은요, 당연히 자기가 비둘기임을 받아들여요. 따라서 이때는요, 부부관계가 원만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고함질러도 어이구 저 왼수 그러면서도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요, 이때는 이걸 양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음양의 관계는요, 항상 변해요.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양이 되고 여자가 음이 되는데요, 그것은 여자가 굉장히 이 안정적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있으면요, 더 센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더 약한 남자를 음이라고 그럽니다. 여자대학에서는요, 왈가닥을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얌전한 아가씨가 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남자는요, 점점 맥이 빠져가면서 이게 변해요. 여자는요, 비둘기였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까치였다가 까마귀였다가 솔개였다가 맥까지 올라가요. 이게 맥까지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 이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매였다가 솔개였다가 까마귀였다가 까치였다가 비둘기로 떨어져요. 여기 이제 비둘기로 떨어져요. 언제 결정적으로 비둘기로 떨어지냐 하면은 은퇴해가지고 방콕에 들어갈 때, 이때 완전히 비둘기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이 안 들어요, 이게. 근데 철 안 든 남편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속담에 철 들자 망령 난다고, 철이 들자마자 망령이 나기 때문에 철 안 들고 그냥 사는 게 좋아요. 망령 든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양반이 남편이 은퇴를 하면요, 이때부터 여자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결혼 몇십 년 생각해 보니까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 김갑수는 어디 간 데 없고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 뭐 아줌마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는 게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들 다 컸겠다, 이제 밖으로 싸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통창, 교회, 자선 모임, 동네 아줌마 등산, 그 다음에 저 구청의 컴퓨터 교육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방콕의 삼식이는 아직도 자기가 맨 줄 알고, 담배 가져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신문 가져와라, 물 떠와라, 리모컨 어딨냐, 그따구 소리만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은 갖다 줘요. 근데 마침 지금 개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따구 소리 하면 뭐라 합니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콕 삼식씨는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보거든. 근데 그 안광에 힘이 없어. 이미 부인이 쫙 째려보면 으이구 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자기가 맨 줄 알아.
아직도 투탈투탈하면서 아이 이놈의 펜나가 점심시간이 돼도 들어오질 않아. 이 삼식실은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부엌에 가서 밥을 끓여 먹으려고 보니 뭐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쌀은 어디 있고 무슨 멸치는 어디 있고 김치는 어디 있고 알 수가 없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릇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반찬 그릇, 요즘 그릇은 왜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어. 옛날 밥그릇은 뚜껑이 딱 있고 이게 구분이 명확한데 요즘 밥그릇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 이게 국그릇인지 밥그릇인지.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냄비에다 라면 끓여가지고 냄비채 갖다 놓고 먹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매와 독수리가 비둘기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활동적인 사람이 양이 되고 집에 방콕에 있는 사람이 음이 되거든요. 그럼 바뀌면은 이제 사모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 자기가 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혼이혼을 당합니다. 그 황혼이혼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황혼이혼을 당해요. 왜? 지금 매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비둘기도 잘 봐주는 거 거의 참새 지경인데 이게 자기가 매라고 생각가지고 짹짹거리니까 부인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매예요. 이제 지금 방콕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이게 남자지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사모님들 그 남편 구박하지 마시고 원래 철딱선이 없는 아들 하나 더 키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받아줘야죠. 안 그러면 황혼이혼하기 딱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은 변해갑니다. 이게 항상 매, 독수리, 비둘기가 고정된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매라고 생각해서 매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시구진입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예, 송구영신. 이제 12월 금년도 신년은 마지막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통상 이때가 되면은 송구영 시인을 한다고 각 청와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 주요 기업 그다음에 주요 관공서에서 이 연말 종무식을 하고 송구영 시라는 게 보낼 송자, 애구자, 맞을 영자, 새로울 신자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 말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각 기관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각 기업도 그렇고 각 관공서도 그렇고 또 주요 식자층도 그렇고 그 해를 마무리하는 휘호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도대체 하고 사는지 한번 여시짓거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엿보려고 그럽니다. 엿보는 건 재밌거든요. 우리가 생업에 바빠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여기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신문에는 칼럼으로 때려 깔아요. 요 말 가지고 우선 어디서부터 발표하냐면 청와대에서부터 발표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다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요 교수신문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교수신문이 곧 금년에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 임진년에 희망 사자성어를 또 발표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물론 청와대가 먼저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각 기관이라든가 기업이 시무식을 하면서 경영자들이 최고 경영자 CEO가 금년 한 해 내가 이런 철학으로 이 회사를 끌고 가겠다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지 굉장히 간단한 말로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말로 하는 게 너무 말이 길면은 이해를 못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로 해서 각인을 시켜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터미도 1년간 뛰어왔으니 1년을 마무리 짓는 뭔가 한마디 말로 끝내고 송구영신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애터미 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 네 자로 잡았습니다. 예, 일치월장. 자, 이게 날일자죠. 예, 요건 이룰치자면 나갈치, 이룰치 그렇습니다. 이게 달월. 장은 뜻이 매우 많습니다. 장수장, 장차장, 거느릴장. 예, 여기서는 나아갈장입니다. 날마다 이루고 달마다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발전한다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발전한다. 이 말은 시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인데, 시경 주나라 2대 임금인 성왕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하늘에게 고한 시 중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매일 쓰죠. 시경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애터미를 창업하고 또 일치월장하도록 앞에서 묵묵하게 황소처럼 끌어온 분이 있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또 우리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스스로 일치월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많은 분이 승급하시고 그 앞에는 1년 내내 아주 수많은 분들이 승급하시고 또 소득을 올리고 여기서 교양을 얻고 또 삶의 봉사를 하면서 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치월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은 새해가 되면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시무를 하셨을까 좀 궁금하시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요 위에 말이 좀 긴데요. 무지무지 쉬워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게 1960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하신 휘호입니다. 신년에 쓰신 겁니다. 자, 인유, 학식, 연후, 사상급, 언론, 자연, 고명. 요 인간이 학식이 있은 연후에 요 급은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사상과 언론이 자연적으로 높고 밝아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승만 박사는 한학자였었거든요. 영문학. 아마 인류 역사상 이승만 박사님처럼 학력이 좋은 분은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학력이 좋아가지고는 정치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에? 그런 거는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했지, 하버드에서 석사했지, 프린스턴에 박사했지. 학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하나까지 해가지고 이 모양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승만 박사께서 하신 시호가 지인용입니다. 지인용은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요. 군자 삼덕이라고 하는 건데 지자 불혹. 요 지자고 요 지자는 같습니다. 지혜 옛날에는 요 한자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만든 글자입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자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가 배팅하자고 해서 배팅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혹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인자 불우. 인간의 인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왜 걱정 안 하겠어요? 남한테 해코지 한 게 없거든. 원래 우리 속담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둘거 팬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죠. 남에게 해를 안 끼쳤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자 불구. 이 구는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지인용. 이걸 군자 삼덕이라고 그러는데 요 군자 삼덕을 이승만 박사께서 육사를 창설하시면서 육사 교훈으로 하라고 그래서 육사 교훈이 지인용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해주신 거예요. 이 군자는 옛날에 무와 문을 겸비한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에 딱 맞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이 경매를 보니까 가장 요 글자 3개인데요. 요게 경매 미술품 시장에서 1억 2천만에 낙찰됐더라고요. 이승만 박사님의 휘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많이 휘호를 하셨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휘호가 1200여 점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휘호는요 그렇게 어려울 필요도 없고 탈필일 필요도 없고 한자일 필요도 없고 한글로 자기 필처로 쓰면 됩니다. 박 대통령이 좋은 예예요. 아무리 명필이어도 그냥 가면 인품이 더러우면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완용 있잖아요. 그건 명필입니다.
이완용 그 글씨 쓰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쓰레기예요. 왜? 그 글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쓴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CEO가 써놓은 글자를 보면은 이 초등학교 글자 써놨는데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철학을 거기 집어넣어놨어요. 그 사람 인품을. 그래서 글씨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한자냐 무슨 한글이냐 전혀 상관없어요. 자, 박 대통령이 좋은 예입니다. 박 대통령의 휘호를 보면요, 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62년에 혁명한수 뭐 때문에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65년에 금연검소 지금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립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강물이 깊으면 조용하다. 이건 지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이게 뭔 말인지는. 강물이 깊으면 조용하다. 참 시끄러운 사람 치고 깊은 사람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도약 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도약. 그 다음에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자, 다음 박 대통령 착실한 전진. 이제 70년대 들어섰습니다. 이때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중단 없는 전진. 야, 계속 그때 대망을 70년대라고 해서 막 중화학공업화를 밀어붙이던 때예요. 그 다음에 유비무한. 이때 7.4 남북공동성명이 일어나고 자주국방을 선언합니다. 유비무한. 미리 준비해두면 후환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율과 능률로 비상사태 극복하자. 이때 10월 유신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글씨를 썼어요. 국력 배양, 근검전량, 국론통일. 시대가 쑥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죠. 예, 박 대통령의 휘호입니다. 다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한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휘호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글씨를 아주 잘 써요. 지금도 그 신년 세배에 가면은 이렇게 붓글씨를 써주는 화면이 나오죠.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에요. 김영분은 또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셔요. 대도모문. 큰 길로 가면 문이 없다. 문이 없다는 건 거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송나라의 해계 스님이라는 분이 쓴 책 속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돌이나 정도로 나갈 때는 거칠 것이 없다. 정도로 나가시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송백장청. 소나무와 잣나무는 오랫도록 푸르다. 이것은 아마 논어에서 따오신 것 같습니다. 논어에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야. 이것은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다. 그런 말이에요. 좋을 때는 다 친구 같은데요. 어려워지면 다 떠나고 진짜 친구만 남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작년에 오래전에 쓰셨는데 작년에 다시 써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다시 쓰셔가지고 지금 정부청사 옛날 중앙청 앞에 정부청사 있죠? 예, 정부청사 행안부에 걸어두었다고 그럽니다. 그 액자를.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송백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유시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유시유종. 이것은 시작을 했으면 끝마무리를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끝마무리를 잘해라. 요건 대통령이 끝나실 때 쓰신 건데 그만 IMF가 터져가지고 유시무종이 돼버렸어요. 유시유종의 반대말은 용두삼입니다. 용두삼. 크게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심협력. 요걸 또 지금 잘 썼는데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모두 마음을 합해서 마음을 가지런히 나란히 해서 힘을 합하자.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은 후관서 왕상전이라고 하는 왕산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용을 하셨어요. 한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회복 조국통일 1988년 썼었고 양춘 포덕택 만물생광. 이것은 아주 그냥 우리 말대로 그냥 쓰신 겁니다. 봄기운이 은덕과 혜택을 벗보러 모든 생물이 빛난다. 즉 우리나라가 태평성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년 출발하면서 새천년 새희망. 2000년 출발하니까 뭔가 휘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MF에 터져가지고 경세재민이라고 휘호를 하셨습니다. 경세재민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권한에서 구제한다. 요 말을 줄여서 경제라고 그럽니다. 경세재민. 경제는 경세재민을 줄인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어디서 쓰였느냐? 식당에서 쓰였어요. 식당에서. 사람 사는 세상. 왜? 이분의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완용이가 썼다면요, 이건 완전히 휴지통에 내버려야 돼요. 이건 내버려야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이런 말. 요만한 거 쉬워요. 시화연풍. 이것은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대통령 당선자로서 휘호를 하신 겁니다. 시화연풍. 시절이 화목스럽고 해마다 풍년일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시호입니다. 당선자로 쓰신 거예요. 자, 이건 그러니까 이게 모시정이라는 책의 소화편이요, 만물성다 인민충요 즉 시화연풍, 여기서 따오셨어. 그러니까 이야, 뭐 어디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이것은 글자라도 쉽지. 다음부터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다음 2009년에 부의정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말이 뭐 말이야 그랬거든. 이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서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말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를. 떠받칠 부, 부축할 부,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죠. 예. 위태로울 리 바를정 기울경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떠받치고 기운 것을 바로잡는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집권 2년째에 이제 의욕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어디가 있냐면요, 한나라가 망하고 조조가 통일해가지고 그 위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나라 3대에 가서 또 그 밑에 장군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해버리고 진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나라가 막 혼지하고 망하고 할 때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주설하는 역사책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걸 뽑아내셨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이걸 해가지고 일로영일, 한 번 수고로 영구히 편안함을 누린다. 2010년 작년에 하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중국 남북조 시대 가사엽이라는 사람이 쓴 제민요술에 들어있는 책인데 말인데, 제민요술은 농업책입니다. 곡식, 채소, 뽕나무 재배하는 법, 삼재배하는 법,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 제민요술에 뭐라고 들어있냐면요, 이 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 다시 베었어도 다시 새순이 나와서 느릅나무처럼, 느릅나무 얘기를 해놨어요. 느릅나무처럼 계속적으로 베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심는 수고로 영원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따다가 여기 해놨어요. 일로영일, 한 번 수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한 번 수고로 우리 자손이 영원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우리 이 대통령이 한 번 수고로 우리 백성이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조금 편하지가 못하죠 지금. 자, 그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을 또 써놨어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초에 일기가성이라고 이렇게 아주 휘호를 하셨어요. 이게 어디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명나라 호응린이라는 사람 시론서인 시수라는 책에 들어있는데 두보의 시를 쿡쿡 칭찬하는 말 속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이야, 참 구석에서 잘도 찾아내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 글이, 두보의 시가 거침없이 유창하고 처음과 끝이 빈틈없이 순리에 따라 잘 짜여 있다, 이렇게 칭찬한 말인데, 다른 말로는 이를 단숨에 매끄럽게 해내겠다. 다시 말하면 4대강을 단숨에 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이 단숨에 해치우겠다. 그 다음에 방송 개편을 단숨에 해버리겠다. 교수들이 그렇게 평해놨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교수신문이 발표하는 것이 가장 사회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어떤 개인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교수들이 그 방면에 일강에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금년에 우리 국민, 우리 국가가 나아갈 희망이 뭐냐 하는 걸 투표로 하고, 한 해가 끝나면은
그 해에 우리나라를 결산하는 말이 뭐겠느냐 하는 걸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면은 온갖 신문에서 이걸 가지고 칼럼을 써 제끼는데 욕하는 놈, 뭐 잘했다고 하는 놈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발표를 해요. 희망의 사자성어는 2005년부터 발표를 했고 한해를 올해 사자성어는 2001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2007년에 판구제기,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서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탓하지 말고 너부터 돌아봐라. 이 말씀은 맹자에 2번 나오고 논어에 나옵니다. 맹자에 나온 말만 제가 인용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사, 인자의 태도는 활을 쏘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 활 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자세를 바르게 취하고 그 다음에 활을 쏜다. 활을 쏘고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아도 자기보다 더 잘 쏜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이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한 원인이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같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려면 자세를 바르고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판매사도 못 드는데 나하고 같이 한 놈은 국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놈이 틀림없이 배팅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따져봐라. 이 판구제기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제자는 어조사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시예요. 토시.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 요 기는 자기를 의미하고 이는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자기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배 놈들은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다 그 말이에요. 광풍제월, 이게 2008년에 그 광풍은 미친 바람이 아니라 빛광차 바람풍차니까 맑은 날에 서늘한 바람. 제자는 비나 눈이 갠 것을 그럽니다. 비나 눈이 오다가 개었을 때 그 달빛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황정견이라는 시인이 주돈이의 인품을 찬양하는 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품이 또 우리 사회가 광풍제월, 맑은 날에 시원한 바람, 그리고 비갠 날에 또 눈갠 날에 맑은 달빛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태평성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화이부동, 논어에 나온 말씀이죠. 이건 논어에서 바로 따온 말입니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부하. 군자는 화합하되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군자는 화합하되 자기 주관이 있고 그 말이죠. 누가 좋다 하면 그런가, 안 좋다 하면 그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체의식이 있다. 소인은 부안해동하지 화합하지 못한다. 자, 다음 2010년 강구연월. 강구라는 말은 번화한 사거리, 번화한 거리를 강구라고 그럽니다. 강구, 이게 사거리 구자거든요. 번화한 사거리에 아주 달빛이 은은한 안개에 가려있는 모습, 이건 태평성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열자라는 중국 고전에 중리편에 나와 있는 강구요에서 따온 말인데요. 윤임금이 50년 동안 국가를 통치하시다가 내가 과연 국가를 잘 통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복으로 갈아입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민정시찰을 나가셨어요. 내가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꼬맹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태평성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 또 노래 누구한테 들었느냐? 우리 대부님한테 들었습니다. 대부한테 가서 당신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어? 전해 내려오는 시입니다 그랬어요. 50년 했으니까 전해 내려오는 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 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됐으니 임금 자리를 순임금께 물려주고 물러납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강구연월 태평성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금년도에 민기군경이라는 사자성어를 교주신문이 발표했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권력의 행포가 너무 심하다. 백성이 근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요걸 하셨어요. 이것은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에서 바로 따오는 말이에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사직이고 임금은 가볍다. 그 말이 맹자에가 바로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고로 모든 백성은 마음을 얻고 안정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자,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더 먼저예요? 백성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천자도 황제도 백성의 민심을 못 얻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후는, 장관은 이 천자의 마음만 얻으면 돼요. 그렇죠? 대통령 마음에 들면 장관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는 장관 마음에 들면 돼요. 그러니까 장관이 임명하는 국장은 장관 마음에 들면 된다. 그러니까 권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성에게서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수들의 소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을 이렇게 원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는 거예요. 자, 올해 사대상 오리무중 2001년 이게 97년 말 98년에 IMF가 되면서 경제가 그냥 이게 풍비 박산이 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지금 오리무중, 오리 안개 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후한 중엽의 장패 장애에 의해서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장애, 부자지간인데 장애가 나라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두 부자가 아주 고고하게 학문을 하며 살았는데, 장애라는 이 아들은 안개를 일으키는 기술이 있어서 오리의 안개를 일으키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도술이죠. 근데 배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삼리의 안개를 일으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가 오리 안개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이 사람한테 배우러 갔더니 이 사람이 오리 안개를 뿜어놓고 그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못 찾아. 그래서 이걸 오리무중이라고 그럽니다. 찾을 수가 없다. 오리무중이라고.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합집산. 이게 이 정당이 흩어졌다, 모아졌다, 난리 법석을 치니까 잘하라고 그랬더니 이합집산이라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003년 우왕좌왕.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난리 법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IMF고 뭐 난리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왕좌왕. 2004년부터는 이명박 대통령만 어렵냐, 우리도 어렵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당동벌이. 이게 같은 당파끼리는 무조건 감싸고, 자기하고 당파가 다른 놈은 저놈이 옳은 소리를 하건 그른 소리를 하건 무조건 헐뜯는다 그런 말이야. 요 말은 후한서 당고열전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라가 서가지고 전한이 망하는데 전한이 망한 이유는 외척들 때문에 망합니다. 항상 외척이 문제예요. 외척이. 우리나라 태종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외척을 다 죽여버리죠. 그게 이 역사설, 태종은 우리나라 역사상 태종, 세종, 정조께서 가장 많은 책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셨습니다. 읽고 외척이 문제다. 외척을 다 때려 죽이자 해가지고 자기 이 민씨 일가를 다 죽였죠. 자기 부인의 민씨 외척이거든. 그런데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줬습니까? 세종한테 넷째 물려줬죠. 그러면 세종의 외척이 있겠죠. 장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였죠. 왜? 이 역사를 보니까 외척이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어. 그래서 전하는 외척인 왕망이 쿠데타를 해서 엎어버리고 왕씨 한나라가 망해버리고 왕씨 이 왕조가 쓴데 그게 신나라입니다. 신나라. 이게 나라는 신나라인데 정치를 신나게 안 했어요. 더 학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씨 가문이 다시 유수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천하를 휩쓸고 후한이 성립하는데 후한 초대 황제 광무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후한의 4대 임금부터 4대 황제부터 지금 현존 황조가 빨리 죽는 바람에 꼬맹이 때 즉위를 해요. 꼬맹이 때 즉위를 하면 누가 득세를 합니까? 다시 외척이 또 득세를 해요. 왜냐하면 그 황태후가 섭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섭정하잖아요. 얘가 클 때까지. 섭정을 하게 되면 그의 외삼촌의 사촌의 팔촌까지 와가지고 나라를 아주 거덜내버려요. 거덜내버려요. 그런데 황제가
이제 15살, 17살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개판이거든. 자기가 황제인데 자기는 허수아비야. 이거 외삼촌들이 다 해먹어버려. 그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새끼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때려 죽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친위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황제의 친위 세력으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누구요? 예. 환관입니다. 환관이에요. 환관. 항상 옆에서 있는 환관. 이 환관들은요,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이고 나발이고 권력과 재물만 있다면요, 무슨 짓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황제로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신이 세력이 돼요. 그래서 이 환관들을 권력을 줘가지고 친인척들을 대거 때려 죽입니다. 대거 때려 죽여요.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그 권력입니다. 그게 이제. 자, 그렇게 되니까 친인척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당을 만들죠. 저 자식들 봐라. 이거 뭣도 없는 놈들이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야. 이거. 그 환관들은 말이야. 뭐 좀 있다고 말이야. 이놈 새끼들 말이야.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아니 저건 완전히 무식한 두 놈이 당을 만들라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우리도 당을 만들자 해가지고 다시 유학자의 당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놈이 말이죠. 세 당이 저쪽에서 하는 짓이 옳건 그르건 간에 무조건 비난하고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이 계속 봐요. 요걸 후한서 당고열전에서 당동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후한은 뭐 때문에 망해버리냐 하면은 환관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전하는 인척 때문에 망해버리고 후한은 환관들의 행포 때문에 망해버려요. 유학자들이 이 환관을 때려잡으려다가 학자들이 못 때려잡고 황실이 엉망진창이고 이 황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유학자들이 한나라를 버리고 관직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지식인들이 떠나버리면 나라는 그대로 무너져버려요. 네, 그대로 후한은 망해버립니다. 이게 당동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여당과 여당이 싸우는 걸 보고 당동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들 싸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상화 혜택. 점점 어려워져요.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합이 됩니까? 안 돼요. 지각각이에요. 불은 위로 올라가고 밀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화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건 주역에서 따온 말입니다. 주역 38번째 교 64개가 있는데 화택교라는 교회에서 따온 말이에요. 또 점점 어려워지죠. 또 주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미룬 부로. 자, 빽빽을 밀자 구름문자 안일불자 비우자니까 구름은 빽빽하게 있는데 비가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수상하죠.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잘 살아보세요 하고 뭐 이 동반성장 공생 발전했는데 법은 있고 제도는 있는데 말은 무상한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름이 빽빽하니 언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소나기가 퍼불지 몰라요. 국민들의 분노가 차면 언젠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역 62번째 교회 62번째 교회 뇌산 소각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다음 자기 지인.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맨날 거짓말만 하거든.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약사들하고 의사들하고 무슨 법안만 있으면 싸우죠. 그런데 항상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를 할 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 주머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 기인이에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주자의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호질기의. 자, 이게 비호할 호자입니다. 감사할 호자, 병질자, 기피할 기자, 의원의 자입니다. 자기 병을 감추고 의원을 기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고쳐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러면서 안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두 군데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 편작 창공열정과 한비자 유로편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편작이라는 분 아시죠? 중국의 전설적인 의원입니다. 근데 이 편작이 있고 다시 또 이 황제 시대에 또 편작이 또 있습니다. 편작이 제 나라에 가서 제 나라 임금 얼굴을 보니까 병이 들었어. 그래서 임금님 병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병이 피부 정도에 가, 그러니까 병이 가볍다 그 말이죠. 피부 정도에 있으니 금방 고치시면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고치면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내가 무슨 병이 있어? 그러고는 편작이 나가니까 저 친구가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구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5일 뒤에 또 편작이 찾아가서 임금님 병이 있습니다. 병이 피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치료하시면 낫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나 병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5일 뒤에 또 가서 보니까 또 얘기했어요. 임금님 병이 지금 내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병이 없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와가지고는 임금을 보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잡아오라 그랬어. 저 자식이 전에 나보고 아프다 그러더니 오늘 아프다는 소리를 안 듣단 말이야.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이미 임금님의 병이 골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 버린 거다. 그래서 그 5일 후에 5일 후에 이 임금이 아파서 죽어버렸어요. 요게 한비자 유로편하고 편작 창공열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어? 요걸 빗댄 게 요거예요. 다음 2009년 방기곡경 점점 어려워지죠. 이제 이게 구분길로 간다고. 정도 아까쯤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셨는데 점점 구분길로 간다. 구분길로 갈 거니 꼼수를 써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 말이 우리 사회가. 이건 이율곡 선생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율곡 선생이 충신과 간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길로 가는 놈은 틀림없이 간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그다음 2010년에 장두노미. 요게 아주 이제 이 백미였습니다. 금년 것은 곧 발표할 겁니다. 2011년 것은 작년 것까지 발표했어요. 이게요, 감출장자 머리두자, 그 다음에 드러날 로자, 폭로한다는 로자입니다. 꼬리죠. 꽁이 급하면 대가리 감추고 꼬리 내놓듯이 대가리만 감추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심영래 코미디처럼 연구 없다 그런 것처럼 대가리만 감추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분과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 단독으로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꼬리가 분명히 보이는데 대가리만 감추고 안 했거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 교수신문이 발표한 겁니다. 금년에 뭐라고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삼성은 뭐라고 했을까? 금년에 삼성 인트라넷에 이 세 개를 깔고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 목표다 하는 거 했습니다. 뭡니까? 불광불구. 미칠 광자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이룰 급자니까 이루지 못한다. 미쳐라 그 말이에요. 이거 다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할 수 있다. 우보만리. 소처럼 소걸음으로 만리를 간다. 그러니까 슬로우 앤드 스테디.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계속하자. 그 다음에 성동격서. 소리는 동쪽에서 지르고 서쪽으로 치자. 이건 아마 F라고 싸움을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성동격서. 이것은 한나라 유방과 항우가 대결할 때 한신 장군의 전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신군이 유방군이 항우군의 동서에서 포위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협공을 하면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신은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 항우군의 우측 동쪽을 치는 것처럼 거기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공격 신호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우군은 어떻습니까? 이놈들이 동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는구나. 여기다가 군사를 배치해놓고 서쪽을 소홀히 했어요. 그때 한신 장군은 야밤에 군을 이끌고 서쪽을 쳐가지고 서쪽의 대장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항우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게 성동격서예요. 풍정만리 SK. 요건 장자 소요유 제1편의 장자 4편 탁 넘기면 이 말이 탁 나와요. 풍세는
붕새는 이게 날개가 삼천리라고 그러니까 우화입니다. 삼천리. 한 번 날면 구만리를 단다 그래요. 그래서 붕새처럼 세계로 날자는 겁니다. 글로벌로 튀자. SK의 금년 목표였습니다. 다음 포스코 궁변 통구. 궁하면 통한다 그 말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 개사편 하에 나오는 말인데요. 궁극에 다다르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해서 오래간다 그 말이에요. 겨울이 궁하면, 겨울이 다 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봄에 맞도록 변해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된다. 봄이 다 가면 여름이 되면 김을 메고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거둬들인다. 겨울이 되면 저장한다. 요걸 어떤 궁극에 다다랐을 때 변하지 않으면 거기서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간다. 어떻습니까? 천하천당이 계속 돌고 오래가죠.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과 사는 태도를 바꾸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에 옛날에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내가 왕년에 그래도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KB국민은행 선적제인 이것은 사기, 사마천의 사기, 항우번기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치는 놈이 남을 제압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먼저. 그러니까 사업도 남보다 한 발짝 앞서가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그게 지금 KB국민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선적제인, 후적위인 제소.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우리는 그놈한테 제압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기적거리지 말고 앞서가자. 그 얘기가 KB국민은행. 코트라, 질풍경초. 이건 강한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풀이 강한지를 알 수 있다. 후한서 요기 왕패 제준열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광무제 때 얘기입니다. 광무제가 지금 막 천하를 평정하면서 원정을 해서 고생을 무지무지 하는데 자기를 따라왔던 스스로 따라왔던 장수들이나 이 병조들 중에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왕패 혼자 남았어요. 왕패 혼자 남았어요. 어려우니까 힘들고 원정이 어렵고 전투가 어렵고 그러니까 혼자 남았어. 그래서 왕패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람이 세야 어느 놈이 강한 풀인지 알고 있구나. 어려울 때 누가 충신인지를 알 수 있구나. 요 말입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나중에 한무제, 이 유수가 광무제가 됐을 때 바로 왕패는 아주 광무제가 끝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어려울 때 많은 전투에서 광무제를 구했습니다. 광무제가 납치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했고 그게 왕패열전에 나와 있어요. 다음 무신분립, 논어에 나오는 문 아니에요. 논어 아는 편에 나오는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님께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족식, 족병, 민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첫째 문제고 그건 맞지요. 두 번째 군대가 강해야 되고 왜 군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외적이 침입하면 백성이 고달퍼. 그렇죠. 전쟁에 나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농사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군대가 강해야 되고 세 번째 민신. 백성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 백성을 믿고 백성 상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공은 공자의 10대 대장 중에 한 사람이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는 수 없이 하나를 없애버리면 뭘 없애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없애버려라. 근데 그러면 둘 남았는데 둘 중에 하는 수 없이 하나 없애버리면 뭘 없애야 됩니까? 요걸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무신분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것은 식량이나 군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백성이 정부를 못 믿고 정부가 백성을 못 믿고 백성이 상호 못 믿으면 식량이고 군대고 나발이고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경제고 나발이고 없다. 전부 뜯어먹고 불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면 이게 무슨 군대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믿음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요게 제지업계가 이렇게 자강불식, 요건 동양금융정권, 요건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서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요것은요 주역 상전이라는 요 공자님이 주역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괴를 보고 설명한 내용인데 상전에 말하기를 천행건 군자이 자강불식, 요 광자와 요 광자 같습니다. 국간할 강자로 같이 씁니다.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국간하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운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연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추나 추동, 그 다음에 별의 움직임, 해가 지고 뜨고 달이 지고 뜨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자는 스스로 강하게 해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투자증권 유지경성, 이것도 후한 경험열정, 후한서 경험열정에 나오는 건데 뜻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룬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현대증권 매사 진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음 교보증권 다반양초, 차를 반이나 마시도록 향은 처음과 같다. 그러니까 초지일관하라 그런 말이죠. 현대는 교토 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현대가 왜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요걸 금년도에 화두로 내걸었을까?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그런 말이에요. 요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은요 한비자하고 그 다음에 전국책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기 맹상군 절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맹상군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재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식객의 재주와 뭐 능력과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식객들을 받아들여서 전국시대니까요. 어떤 놈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몰라.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식객 노릇을 했습니다. 무려 식객이 3,000명이라고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거지 같은 놈이 한 놈이 나타났어요. 거지 같은 놈이 완전히 그냥 남나온 옷에다가 그래서 맹상군 이 재상이 자네는 뭘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이 이름이 풍헌 또 풍환 그러는데요. 전국책에는 풍환, 사기열제는 풍헌 그렇게.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저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네는 뭘 잘하는가? 잘하는 거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완전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맹상군은 웃으면서 식객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방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3등급 방에 배치했습니다. 3등급 기숙사죠. 배치해가지고 거기는 고기 반찬이 안 나오고 채소 반찬만 나와요. 아니, 채소 반찬을 주니까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상군이 그럼 그놈을 2등급으로 올려줘라. 그래가지고 2등급은 고기가 나오는 기숙사예요. 이제 고기를 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놈이 이제 만족하겠지. 그런데 웬걸? 왜 나들이 할 때 수레를 안 주냐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1등급 숙사로 올 거예요. 1등급은 고기 반찬도 나오고 지금 같으면 자가용이 나오는 거예요. 수레가 나오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자식이 불평을 안 하겠지 했는데 웬걸? 왜 내 집이 없냐고 불평을 또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불평한 이유가 뭘까 했더니 자기 노모가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맹상군이 그걸 알고 노모에 식량을 보내주고 집을 지어주고 잘 살게 했어요. 그때부터 불평이 없어.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 나라에 임금이 바뀌면서 맹상군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 이 벼슬아치들에게는 시급이라는 걸 줍니다. 시급. 1만 호, 2만 호, 10만 호 이렇게 주죠. 그것은 그쪽 지역의 세금을 네가 받아 먹어라. 그거예요. 네가 받아 먹어. 그러니까 그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고 그 시급을 가진 재상이 벼슬아치가 받아 먹는 게 그게 옛날에 그런 제도가 시급이에요. 우리 공신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시급도 다 뺏기고 임금한테 그렇게 됐으니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아니 식객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니 거기서 받은 맹상군이 취급이 설땅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서 받은 세금만 가지고는 밥을 먹일 수가 없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 고리대업을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데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한 놈도 갚지를 않아. 그래서 누가 좀 받아올래 했더니 아무도 갈라온 놈이 없어. 왜? 돈을 줘야 받아오지. 그런데 이 풍안이라는 놈이 느닷없이 1년 뒤에 나타났어요. 내가 받아오겠다 이거야. 내가 받아오겠다 이거야. 그래서 달리 갈 놈도 없고 그걸 보냈어요. 그러면서 풍안이 가면서 맹상군에게 묻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면 뭘 사올까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우리 집에 부족한 걸 사오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 집에 부족한 걸 사오게. 근데 풍안은 거기에 가가지고 부자들한테는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들 이자를 낼 수 있는 부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온 게 아니고 소고기를 사고 막걸리를 빚어가지고 그 술파티를 벌렸어. 술파티를 벌리고 가지고 간 차용증 다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돈 잘 받아왔나? 뭐 잘 사왔나? 그러니까 왜? 사왔습니다. 뭘 사왔는데? 이 집에 부족한 걸 사왔습니다. 그게 뭔데? 정입니다. 정이. 의가 없고 은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군께서 지시했다고 그러고 차용증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발대발하죠.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맹상군이. 그러니까 설당으로 가십시다.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당에 그러면 거기밖에 갈 땅이 없죠. 지금은 시급을 뺏겼지만은 옛날에 자기 시급이었으니까 설당에 가니까 그 백성들이 맹상군 만세를 부르면서 왜 빚을 다 탕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내가 자네가 사온 은덕 덕이라는 게 뭔 줄 이제 알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안이 하는 소리가 주군님 이제 겨우 굴 하나 팠습니다.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파야 죽지 않습니다. 굴 하나 가지고는 죽습니다. 제가 주군을 위해서 굴을 2개 더 파겠습니다. 이제 하나 팠어요. 이쪽에 설당의 인심을 얻었으니 이 설당의 사람들은 맹상군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다. 여기 살아라.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요 임금 요놈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맹상군한테 얘기해서 수레에다 황금을 잔뜩 싣고 옆에 있는 양나라, 유나라가 양나라 임금한테 가서 풍안이 맹상군이라는 재상이 해임됐습니다. 이 전국시대에 맹상군을 누가 먼저 재상으로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천하의 주인이 될 겁니다. 양나라 임금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왜냐하면 맹상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그러니까는 양나라 임금 회왕인데 회왕이 금을 더 많이 실어가지고 수레 50대에다 싣고 맹상군한테 갑니다. 그런데 풍안은 먼저 맹상군한테 와가지고 반드시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절하십시오. 언제까지 거절하나? 3번까지 거절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과 그 다음에 뇌물을 싣고 국경을 통과하니까 그것이 제 나라 임금에게 보고가 되겠죠. 제 나라에서 보니까 말이야 큰일 났거든. 저 유능한 놈을 다른 나라에 뺏겨보면 제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제 나라 임금이 다시 맹상군을 불러서 제가 몰라 뵙고 그랬습니다 하고 다시 재상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주었던 설당보다 더 큰 시급을 주고 더 많은 황금을 내려서 다시 재상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이제 굴 2개 팠습니다. 하나 더 파야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외적보다 무서운 게 임금입니다. 임금은 신하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굴 1개만 더 파면 평생 편하게 고침 높은 베개에 비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굴을 어떻게 팔래? 제가 팔 테니까 보고 보십시오. 혹은 제 나라 임금한테 가서 설당에다가 종묘를 지으라고 권장합니다. 종묘. 옛날 임금 선조들의 사당이죠. 종묘가 조상의 지금 조상 그것도 말이지 선대 임금들의 종묘가 있는데 거기를 창들고 쫓아오는 놈은 그거 맞아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왕을 설득해가지고 설당에 종묘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굴 3개 다 팠습니다. 이제 평생도록 높은 벽에 베고 주무셔도 안전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기 맹상군열죄로는 평생도록 맹상군을 건드는 놈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풍안이라는 건달이 맹상군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주인인가? 이게 교토 3굴인데 현대가 금년도의 목표가 교토 3굴이었어요. 망하지 말고 굴 3개 파자. 영국에서도 매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이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2011년에 옥스포드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쥐어짜인 중산층, 스케이즈드 매들. 중산층이 막 무너진다. 막 무너진다. 아큐파이하고 두 단어가 경쟁했는데 쥐어짜인 스케이즈드 매들. 우리 중산층도 계속 무너져요. 이걸로 선정. 우리하고 비슷하죠, 선정하는 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애터미는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연구소에서 결정한 것은 여시구진입니다. 여는 더불어 갈려 떼시 함께고 나아갈진. 시대 흐름에 맞게 함께 전진하자. 그 말이에요. 시대 흐름에 맞게 함께 전진하자. 이것은 시대 흐름에 맞게라는 것은 창조적 적응, 크리에이티브 어댑테이션. 그냥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서 적응하면서 함께 발전하자, 함께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왜? 나 혼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함께 성공해야 됩니다. 이건 창조적 파괴입니다. 옛날 농경 시대나 그다음에 이 산업화 시대의 사고 방식,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식 정보화 시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이고 공생 발전입니다. 우리는 공생 발전해야 돼요. 이 말은 20세기 초에 중국의 최원배라는 학자가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이자 교육학자인데 한 말인데, 그 당시 중국이 계속 서세 동점 시대에 중국이 막 서방 열강에 뜯어먹히니까 우리가 옛날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시대에 맞게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거 물리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강택민이라고 이런 중국 주석이 있었죠. 강택민이 정치 슬로건으로 여시구진을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구호입니다. 꼭 중국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함께 발전하자.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여시구진. 옛날 타령하지 말고 내가 왕년에 그래도 뭐였는데 이 계급장 떼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응하고 그다음에 시대에 앞서서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서 함께 나아가자. 함께 발전하자. 어디로? 전 세계로. 여러분 모두 함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